자, 얘들아, 천천히 문제를 한번 봐봐. 일단 둔각 삼각형이 돼요. 그죠? 뭔가 그렇군 이러면서 얘들아 지금 문제에 그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그림 있는 게 편하잖아. 무조건 그림 그려 놓으세요. 되게 둔각스럽게 하나 그려. 그냥 둔각스럽게 하나 딱 그려 놓고 그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루트 2 대 1이니까 뭐 루트 2K, K 이런 식으로 그냥 두는 거야. 항상 얘들아 변의 비율 관계가 나와 있을 때는 무조건 K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일단 확인해 봐. 그 다음에 선분 A에서 BC에 내는 수선의 발의 길이가 H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 놓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들아 봐봐. 쌤이 지금 여기까지 한 거야.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50파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겠죠? 얘들아 파이 r 제곱이 50파이니까 r이 한 5루트 2 정도 되면 좋을 것 같지? 그러니까 5루트 2라고 일단 적어 놓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사인 법칙 사용한다고 그랬어. 무조건이야. 근데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삼각형 ABC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활용하려면 뭐 사인 모분의 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각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각을 미지수로 두고 접근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뭐 세타라고 뒀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K가 5루트 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잠깐만 5루트 2 곱하기 2죠? 2R이니까 그런 다음에 얘들아 또 하나 더 있죠? 직각삼각형 ABH에서 사인 세타가 루트 2K 분의 2라는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거 두 개 연립하게 되면 K랑 다 구해줄 수 있겠지? 사인 세타랑?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사인 세타 대입할게. 그러면 이거 좀 계산이 2분의 루트 2K 제곱이 10루트 2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라지고 넘어가면 20이니까 K 제곱이 20이니까 K 값은 2루트 5 정도 나왔겠다. 양수겠지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얘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루트 10분의 1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또 우리가 결국 BH를 구해야 되면 얘들아 루트 2K에다가 코사인 세타 곱해주면 되겠지? 이게 바로 자유자재로 보여야 돼. 직각삼각형에서. 그래서 B변 곱하기 2루트 5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얘들아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10분의 루트 9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 그래서 이 녀석의 길이를 구하면 이거 다 사라지니까 정답이 6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로 나오던 게 원래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었어. 이게 지금 문제 보면 9모 10번 문제지? 그러니까 4점짜리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였단 소리야. 근데 이러다가 이제 작년 25년 6월부터 갑자기 이제 어렵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애들 입장에서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이때 당시에 있잖아. 수능 문제도 좀 뒷번호대로 나왔거든. 삼각함수 활용 문제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던 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그 전부터 뭔가 계속 좀 쉽게 나오다 보니까 별로 막 위기의식이 안 느껴졌다가 갑자기 이제 어려운 쪽으로 막 꽂고 막 그랬거든. 그래서 살짝 힘들어했던 수험생들이 많았어. 그 다음에 49번. 얘들아 딱 49번 보면 조건을 딱 봐. 또 외접원의 넓이래요. 외접원의 넓이 이런 거 나오면 무조건 반지름 구해놓고 사인 법칙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가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사인 값에 비율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걸 보고 바로 그냥 3a가 2b다 그냥 적으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랑 같고 이게 지금 6으로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는 6 사인 a고 b는 6 사인 b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인 A 대 사인 B의 비율은 곧 A 대 B 비율이랑 똑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도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코사인 값이 서로 똑같대. 자, 코사인은요 값이 똑같으려면 삼각형 내에서는 무조건 이등변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이 문제가 만약에 얘들아 사인 B가 사인 C가 나왔어. 이러면 좀 조심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등변이 아닐 수도 있어. 아 근데 삼각형이라 또 그것도 불가능해. 왜냐면 이게 부각관계가 돼야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삼각 함수의 관점에서 이런 식을 보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나뉘잖아. 1사분면의 각으로 똑같을 때 혹은 1사분면의 각이랑 파이 마이너스 그 녀석이랑 똑같을 때도 사인 값은 똑같지. 근데 삼각형에서는 그냥 다 똑같다고 하시면 돼요. 그냥 사인 값이랑 코사인 값 뭐 똑같게 나와도 그냥 아 이등변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니까. 얘는 각 B랑 각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조금 손쉽게 풀리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서 A, B, C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요각이랑 요각이 똑같았고 여기가 A인데 B의 값은 2분의 3A니까 여기가 2분의 3A, 여기도 2분의 3A 이런 식으로 됐을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세 변의 관계는 다 아는데 또 각에 대한 정보가 없어. 근데 내가 반지름의 길이는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또 활용을 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도 괜찮아 얘들아. 여러분들이 여기 세타라고 둬봐.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서 이 녀석을 보고 코사인 세타를 그냥 바로 구해버리세요. 어차피 닮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는 2, 3, 3에 9 더하기 9 빼기 4는 여기가 14니까 9분의 7 정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의 값은 9분의 저거 뭐냐 81에서 49 빼면 얼마지? 32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2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2 곱하기 3은 이 R은 사인 세타 분의 A잖아. 그러니까 A 곱하기 루트 32분의 9를 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넘기면 3분의 이렇게 넘어간 거야. 3분의 저 루트 32는 얘들아 4루트 2니까 여기가 8루트 2 정도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A 값이 3분의 8루트 2로 구해지게 되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여기서 2분의 1 곱하기 4분의 9A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쉽게 다 구해줄 수 있겠지. A 제곱값은 얘들아 여기서 9분의 8의 제곱에 또 2를 곱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 9분의 8의 제곱에 2를 곱한 거를 넣어준 다음에 그냥 계산만 잘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4, 4 사라지고 2, 2 사라지고 9, 9 사라지니까 9분의 64 루트 2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된다. 물론 얘들아 이게 그 문제 푸는 사람마다 그 풀이의 그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 근데 내가 제일 중요시하는 거는 그 이등변이 나와 있을 때는 그 이쪽으로 가는 게 뭔가 좀 더 편하더라. 물론 근데 얘들아 그냥 여기로 가고 이렇게 내려가지고 여기서 바로 그냥 사인 코사인 값을 찾아버려도 되겠지. 근데 만약에 그래 지금 이 문제는 이등변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마 조금 더 빨랐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쌤이 뭔가 타겟팅을 했을 때 사인 법칙을 바탕으로 예분의 예로 가겠다고 내가 마음을 먹어서 저기를 세타로 잡았어. 그래서 이거는 사인 법칙의 타겟팅에 따라 다른 건데 여기가 만약에 변의 길이가 그러니까 사인 세타분의 요 녀석으로 가면 그냥 이게 뭔가 겉보기에 안 예뻐서 절로 갔던 건데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하고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이 풀이 저 풀이 다 공부를 해두면 좋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50번. 얘들아, 50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보고 싶었어? 50번. 코사인 법칙 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게 갔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맞아, 코사인 갔다 갔다로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각의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가 여기랑 여기가 서로 똑같음을 이용하면 돼. 얘들아, 이게 그 원주각의 성질이거든. 원주각의 크기가 똑같으면 현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 그래서 이게 지금 BC랑 CD가 똑같아요, 그냥. 아마 근데 이걸 놓쳤으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거야. 그래서 이게 중3 도형이 이렇게나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으로 BC랑 CD를 나타내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끝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순수 계산으로 문제가 바뀌게 돼요. 여기를 세타라고 둬. 여기 세타 세타. 그 다음에 저 BC 길이의 제곱은 또 코사인 법칙으로 나타내고 CD의 제곱은 또 코사인 법칙으로 나타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똑같다로 두게 되면 범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아마 루트 5분의 2 정도 나왔을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니까 아까 구해놓은 코사인 법칙 식에다가 그냥 고스란히 대입하면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요 녀석으로 가게 되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아이디어 스케치를 먼저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 얘들아.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에는 각도 정보 하나랑 변의 길이 정보 하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각이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저 2등분 되어 있는 저 각이 되게 특별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저 각을 세타로 잡고 싶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다른 각으로 잡고 가게 되면 되게 돌아서 가게 될 거야. 자칫하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각보다 이 문제 상황에 있어서 그냥 저 이 녀석 세타로 잡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앞으로 메시지를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각 정보만 구하고 이 마주보고 있는 이 대변의 길이만 잘 구하게 된다면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가는 거야. 물론 문제 풀 때 막 꽂힐 수도 있지. 뭐 변의 길이 나머지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의미의 각 하나만 알면 또 사인 법칙 갈 수 있잖아.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안 풀리는 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 잘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못 풀어본 학생들은 계산 마저 잘 해보고 그러고 나서도 안 되면 쌤한테 따로 물어보세요. 아이디어들 위주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1번. 이 문제에서 자, 쌤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 삼각함수 활용 파트는 특히 더더욱 그 구하라고 하는 값을 먼저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하 문제를 풀 때의 특징 때문인데 도형 문제나 이런 거 풀 때 무조건 구하라고 하는 값부터 먼저 봐. 그러면 뭐야 지금 저 BD랑 CD를 구해야 되니까 저 아래쪽 삼각형으로 결국 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치? 그런데 지금 정보가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7이면서 각도는 삼각형 ABC의 저 위쪽 각이 하나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이 생각을 해야 돼. 혹시나 내가 저 각을 삼각형 BCD에서 이용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보여.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180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20도로 나온단 말이야. 여기가 60도니까. 그치? 그래서 뭔가 저기를 활용하면 조금 더 할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얘들아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BC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겠지? 2 곱하기 r은 sin a분의 그냥 2분의 루트 3인데 역수 취할게. 그 다음에 BC의 길이. 따라서 선분 BC의 길이가 하나 약분되면 2루트 21 정도로 여기가 나오게 되네. 그러면 이제 BD랑 CD를 각각 구해야 되는 상황에 펼쳐지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를 각각 구하려고 하면 요 조건을 아직 안 썼네. 삼각형 BCD. 여기에 각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BD를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얘들아 잘 들어. 아마 이게 저게 지금 특수각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도 특수각이 아닐 거거든. 그래서 지금 두 변의 길이랑 두 변이랑 다른 한 각에 대한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미지수로 잡고 코사인 법칙 돌리면 답이 나와요. 그럼 이제 나머지 다 구하게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거 타겟팅하면서 구하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또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언제 사인 법칙 쓰냐, 코사인 법칙 쓰냐가 되게 중요하잖아. 지금 요 상황 볼래? 쌤이 이걸 보고 코사인 법칙을 안 쓰고 사인 법칙을 쓰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문제에 외접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인 법칙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 근데 얘들아 봐봐. 만약에 여기가 사인으로 안 나오고 코사인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래? 그래도 너네가 저걸 사인으로 바꿔서 사인 법칙을 쓸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 이게 감이 없는 애들은 이게 어떻게 가냐면 여기 x 두고 여기 y를 둬. 그 다음에 여기 120도짜리 하나 알고 코사인 법칙 한번 써. 그 다음에 또 여기 코사인 값을 아니까 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한번 더 써요. 이제 운이 좋으면 나오겠지만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그치? 쉽지 않아. 그렇게 되면 망해. 시험장에서 계산이 잘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접원 나와 있을 때는 반드시 사인 법칙이 우선시가 돼야 돼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120도짜리는 근데 이미 여기 2루트 21을 구할 때 여기서 사인 법칙을 한번 적용받은 애기 때문에 또 써봤자 의미가 없어. 이 나머지 두 변을 구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니까 내가 이 120도짜리는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활용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답만 잘 구해주시면 얘도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저 사인 BCD 저 녀석 볼래? 얘들아 2 곱하기 2루트 7이 또 사인 저 BCD는 역수치해서 곱해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BD니까 BD의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다 사라지고 넘어가니까 8 정도가 나와요. 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x값을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코사인 120도는 얘들아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 곱하기 8 곱하기 x분의 64 더하기 x제곱 빼기 4 곱하기 21이니까 84야.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마이너스 8x는 x제곱에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8x 빼기 20은 0. 따라서 x값은 마이너스 10 또는 2니까 변의 길이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두 개 더해주면 10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혹시 푼 학생들은 쌤이랑 방법이 좀 비슷한가요? 비슷하면 잘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다르다면 쌤처럼 볼 수 있도록끔 복습을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52번. 얘들아 변의 길이가 뭔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BAC 요 녀석이 뭔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런 다음에 거의 뭐 이등변 대잔치야. 얘들아 이렇게 이등변이 있고 심지어 저 ABD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죠? 이등변이 나올 때 일단 수선의 발을 그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어봐. 그었을 때
저쪽 길이가 A, B의 길이가 4로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B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AH랑 BH의 길이를 당연히 다 구할 수 있게 돼요.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1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요 값이 2분의 1이었을 거야. 동의하니? 그래서 여기 2분의 1로 똑같고. 그러면 오 얘들아 저기 길이가 1이잖아. 여기가 4잖아. 그럼 여기도 4야. 여기도 이등변이네. 이등변 대잔치예요. 이 문제는. 그런 다음에 잘 봐. 여기서 이제 내가 이쪽에서 쓸만한 거는 저기 2분의 1 길이 구하고 그 다음에 저 BH 길이는 내가 아직 굳이 구하지는 않았어. 뭐 쓸모 있을지 없을지 내가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 삼각형 BCD도 이등변이잖아. 그러니까 D에서 이쪽에다가 수선해발을 한번 꽂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또 세타다 보니까 뭔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야. 여기서 문제에서 굳이 BED를 세타라고 주지는 않았을 거거든. 그냥 써먹으라고 준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저 삼각형 BCD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저 변 4, 4짜리밖에 없거든. 그럼 우리가 저 녀석을 뭔가 활용을 하려면 쌤이 볼 때 결국에는 D2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잡아보면 우리가 저 밑변이랑 높이가 똑같이 X로 다 표현이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는 한번 구해볼까? 여기 길이가 지금 8분의 1X고 이 높이는 8분의 루트 63X네. 그쵸? 코사인 값이 8분의 루트 63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4 8분의 루트 63x 이러니까 요 BC의 길이의 절반만 알고 있다면 뭔가 내가 다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갑자기 이제 핵심 화두로 떠오른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형을 바라보면 되는데 BCD랑 BAC가 보여. 근데 BCD에서는 내가 지금 더 이상 쓸만한 게 없어요. 물론 얘들아 여기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라보고 코사인 법칙 써도 되겠지? 그치? 아니면 삼각형 BAC에서 여기 세타니까 그냥 여기서도 코사인 법칙 때리면 되겠지? 이거는 자유. 이건 자유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이 코사인 값은 여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었을 거거든?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그래서 여기서 4, 4 해가지고 코사인 법칙 써서 BC를 가도 돼.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사실 상황이 제일 좋긴 한데 요 각을 구하려면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애석하게도 내가 지금 BC의 길이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사인 법칙이랑 여기서 사인 법칙 갔다 갔다라고 둬서 구하는 게 제일 쉬운데 BC를 구하는 상황이라 그럴 수가 없어. 만약에 내가 어찌저찌 여기서 각 ACB를 구할 수 있게 되면 사인 법칙으로 BC를 구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할 텐데 이 문제는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코사인 법칙이 메인이 되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쌤도 이게 살짝의 선입견이 있는 게 외접원이나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이 좀 후순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쓸까 사인 법칙을 쓸까를 당연히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건 맞거든. 근데 외접원이 있으면 사인 법칙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면서 뭔가 그쪽으로 풀이가 보이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나 뭐 원이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문제면 뭔가 그냥 코사인 법칙으로 사고가 흘러가더라고. 물론 사인 법칙으로 풀리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낯선 문제를 봤을 때 결국엔 풀어야 되잖아. 그러면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쌤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원이 없으면 코사인 법칙이 좀 더 메인이고 원이 있으면 사인 법칙이 좀 더 메인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4, 5, 8분의 1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해주면 정답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때려줍니다. 그러면 8분의 1은 2, 4, 5분의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BC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다 넘어가게 되면 8이 사라져서 BC의 제곱이 이게 너무 예쁘다. 40일 넘어가니까 36이 돼요. 그쵸? 그래서 BC의 길이가 얘들아 6이 나와. 근데 이게 반띵이라며. 그러니까 여기가 3이야. 그치? 여기 길이가 3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띵이니까. 그래서 저 8분의 63x가 루트 7이었어야 돼. 그래야 9 더하기 7이 16이 나오니까 피타고라스 삼각형 BH2D에서 여기 H2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서 x값이 3분의 8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분 D2의 길이는 3분의 8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53번. 자, 이 녀석 문제 다시 한번 쳐다보시고. 예, 딱 이 문제를 봤어. 여러분들이 AC 곱하기 BD를 CD를 구해야 되거든? 그럼 결국 저 삼각형 ACD로 정보를 뭔가 몰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한번 해야 돼. 응? 그치? 구하라고 하는 값 먼저 보라 그랬어. 얘들아 이거 공통 13번이면 4점짜리 중에 그래도 한 5번째 정도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돼.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볼 때 이 문제가 풀리면 이제 80점대가 나올 확률도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AC랑 BD의 곱을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변의 길이랑 여기 변의 길이야. 근데 문제 상황이 반원 위에서 펼쳐지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분명히 저 반원을 써먹을 구석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면 좋아. 그리고 원이 나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자연스럽게 또 생각을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일단 내가 저 반원의 반지름을 뭔가 알게 되면 나머지 변들이 되게 다 쉽게 표현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얘들아 봐봐. 너네가 문제 풀 때 감인데 얼핏 보면 그냥 저 반원이 생각보다 쓸모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되게 쓸모있게 보여야 돼. 왜 그러냐면 저 삼각형 ACD에 외접하는 원의 반원이거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원이 중요한 문제야. 그러면 이제 내가 길이 표현을 다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여기가 R-4예요. 그러면 막꼭지 가게 2에서 여기가 4분의 3파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삼각형 ODE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내가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 동의할 수 있겠니?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일단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내가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부족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도분의 변이 이게 쌍으로 다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얘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도가 4분의 3파이 저 녀석이 그러니까 내접하는 삼각형에서 그 각이 아니야. 그치?
그리고 변의 길이들도 뭔가 좀 깜짝아. CD가 인식돼서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의 변의 길이를 또 준 거가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발상이거든, 얘들아. 만약에 너네가 원이 있으니까 사인 법칙 생각만 해서 사인 법칙을 어떻게든 써먹어야지 라고 하는데 정보가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면 그 나머지 정보를 채우려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을 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사고야, 얘들아. 잘 들어. 사인 법칙을 당연히 쓰고 싶어. 외접원이 있으니까. 분명히 쓰게 될 거야. 근데 아직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보통 이게 어려운 4점짜리의 사고방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사인 법칙부터 생각하는 게 맞지만 내가 지금 당장은 사인 법칙을 쓸 수 없으니 코사인 법칙으로 부족한 정보를 찾아야겠군 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로 뒀을 때 이렇게 ODE 삼각형이 보이게 되면서 여기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겠군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 사고 과정이 쉬운 건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지? 이거는 2 곱하기 r-4의 3루트 2 분의 그냥 18 더하기 r-4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갈 거 다 넘겨. 이렇게 넘기고 저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의 r-4는 18 마이너스 8r에 더하기 1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6r 더하기 24니까 이게 이거다. 그러면 r은 왼쪽으로 상수는 오른쪽으로 넘기게 되면 여기가 10이 되니까 r 값이 5 정도가 나오게 되네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했어.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야.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요 AC랑 그 다음에 여기에 CD거든요. 얘들아, 그럼 이제 우리가 저 변들을 구해야 돼. 그럼 이제 어디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어디로 가면 좋을까? 여기까지 왔어. 지금 변의 길이 열심히 구하고. 근데 문제는 각 정보를 몰라요. 맞지? 이게 봐봐. 내가 얘랑 얘를 구해야 돼. 근데 내가 지금 반지름의 길이는 이제 5로 다 구해놨어. 그리고 여기서 내가 사인 법칙을 활용하려면 각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삼각형 여기 볼래? 삼각형 각 중에서 각이 정의가 된 게 없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세 각 중에 하나를 잡고 싶어. 어디를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3분의 1이야) 자, 각 CAD를 잡을 것인지 각 ACD를 잡을 것인지 각 ADC를 잡을 것인지 어디가 좋아 보여요? ADC로 갔어요. 여기로 가게 된 이유는 뭐죠? 여기를 잡으면 뭔가 여기를 써먹어서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가고 싶단 마인드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얘들아 여기서 풀이 과정이 너무 무궁무진해서 내가 컨셉을 잡아주는 거거든. 여기를 잡아도 풀 수 있지. 방금 그 생각을 했으면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야. 응. 내가 지금 요거를 여기로 가는데 활용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들아 사실 CD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른 각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왜냐? 우리가 여기가 4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 여기 뭐냐 CDE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도 돼요. 아이 그럼 자유자재로 하면 되지.
그럼 얘들아 여길로 만약에 잡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나는 여기 파야. 왜 그럴까? 저기로 안 잡아도 답은 나오지만 여길로 잡으면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중심각, 원주각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야. 볼래?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2세타야 얘들아. 그치? 왜냐면 호 CD에 대해서 이렇게 원주각 중심각이거든. 근데 우리가 요 5점에서 이렇게 그은 게 이등변이잖아. 그러니까 선분 CD에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각이 다 세타가 돼요. 그래서 저 세타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전개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혹은 방금처럼 여기 그래 CDE로 갔어.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중심각이 또 여기거든.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수선의 발 치고 이렇게 가도 돼. 그러니까 그냥 풀이 과정이 너무 많아. 모두 다 풀 수 있어. 여기라고 못 풀까? 아 여기가 제일 빡세다. 저기는 모르는 변을 두 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좀 관련 없는 경우겠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둘 중에로 가면 문제가 풀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컨셉의 차이고 그냥 잘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여기 5로 구해놨어. 근데 여기서 뭔가 CD의 길이만 찾아놓으면 조금 더 편해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 뭐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구해주면서 가도 되고 그럼 여기 구했으면 이제 변의 길이 여기 알아. 그러면 내가 방금 봤던 것처럼 여기 이등변이니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여기 사인값 뭐 하나 구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똑같이 여기 각도가 돼.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또 일로 가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를 가려면 우리가 또 여기에 대한 각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또 눈에 들어오게 되겠지. 왜냐면 내가 이제 CDE를 구한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여기 코사인 값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럼 또 여기서 또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이 각 정보 구한 다음에 여기서 사인 법칙으로 AC의 길이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황이 우리가 결국에는 AC 곱하기 CD도 가는 거잖아. 근데 AC 같은 경우에는 왜 저번에 반지름 길이의 2배 한 거에다가 요 사인 값을 곱해준 거고 그 다음에 여기 CD의 길이는 내가 방금 구한 거 그냥 갖다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래서 각은 뭘로 잡든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체감상 얘들아 너네가 여기까지 해놨어. 그러면 AC를 구하는 것보다 CD를 구하는 게 뭔가 좀 더 쉬워 보이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 변들의 길이가 문제에서 제시가 됐기 때문에 요 순서대로 뭔가 가달라고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잖아. 그래서 여기서 CD를 찾게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자 얘들아 AC를 구해야 돼. AC를 구하려면 내가 요 각이 필요하면 좋겠는데 하면 이제 보이는 거지.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으로 요 각 구하면 사인 법칙으로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 엔딩은 뭐야? 사인 법칙으로 하는 게 편하다는 거야. 얘들아 근데 만약에 사인 법칙을 못 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인 법칙 의식 못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푸는 풀이를 보여줄게. 사인 법칙을 잘 못 보는데 뭔가 이과생이야.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서 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기를 세타로 잡았으니까 여기도 세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인 돌려주면 나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할 수 있겠고. 뭐 뭐든 구하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컨셉을 잡자 이거지. 문제 풀 때. 그러니까 내가 대충 그 반원 유형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잖아. 그러면 그 처음 보는 문제도
한 70% 이상은 다 그 보통 비슷해. 그러니까 풀이가 되는 그 전개 과정이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이제 나머지 20, 30%는 문제 조건마다 살짝씩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쪼일 게 없어. 이 단원은 계속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 먼저 살펴봐. 그러면 일단 얘네 쪽으로 정보를 몰아가야 돼. 왜냐면 쉬운 문제는 그냥 바로 정보를 줘. 근데 그건 3점짜리.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풀면 되고, 이제 4점짜리 같은 거 문제 풀 때는 보통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없어. 아예 없어. 그 정보를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보통 외접원의 길이가 만약에 문제에서 대놓고 나와 있다면 사인 법칙이 좀 더 메인이 되는데, 외접원의 길이가 없이 그냥 나온다? 그러면 뭔가 코사인 법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찾고 사인 법칙을 써야 된다. 지금 이것만 머릿속에 넣어놔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난도 4점짜리 문제 풀 때 접근이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어. 기억해놔. 계속 이게 체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뭐 계산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여기 CD 값 잘 찾고, 그 다음에 여기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 그 다음에 그냥 사인 찾아. 사인 법칙으로 AC 구해. 지금 이거를 딱 머릿속에 넣어놓고 집에 가서 한번 풀어봐. 그러면 잘 풀릴 거야. 순수 계산이니까. 그렇게 풀고 나서 다른 방법은 없나? 고민도 해봐. 그러면 또 다른 풀이가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쌤은 아까 일로 잡고 갔다 그랬잖아. 여기로 잡으면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세타, 여기도 세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겠죠? 중심과 원주각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을 풀 때 조금 더 편해질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랑 닮아가지고 닮음으로도 갈 수 있어. 여기 빗변의 길이 10인데 여긴 빗변의 길이가 5짜리잖아. 그래서 닮음이야. 그래서 여기 저 AC는요, 요 수선의 발 길이의 절반이거든. 그치? 이건 뭐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나요. 쌤처럼 잡고 가면 저 AC에 사인 법칙도 안 써. 근데 이거는 참 이게 설명하기가 진짜 애매한 부분이거든. 자, 내가 지금 수1을 풀고 있어. 수1을 푸는 거니까 수1의 교육 과정에 맞게끔 설명하려면 내가 계속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물론 나도 지금 기하 수능 대비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래도 기하를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원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여기 이거 직각 긋는 것부터 일단 먼저 보여. 그러면 자연스럽게 닮음이 보이고, 그 다음에 기하적인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중심각 원주각이야.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 둔각으로 가는 것보다 예각으로 가는 게 뭔가 그림상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시온이가 얘기했던 요각보다는 나는 요각으로 가는 걸 선호해. 근데 이거는 호불호의 차이예요. 그렇게 가면 이제 닮음인 게 보이니까 여기를 빨리 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여기를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야? 빨리 여기 찾고 그냥 여기 사인 돌리면 이제 정답이 다 나오는 거지. 이렇게 간단 마인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요즘 근데 있잖아. 요즘 문제는 쌤이 다음 주에 풀어주게 될 테지만 이게 참 중등 기하를 요구하는 경향이 좀 더 강해졌어요. 쌤이 느낄 때. 그래서 무조건 원 보면 이런 직각 만들어야 되고 중심각 원주각 봐야 되고 이거를 못 보면 문제를 못 풀게 내더라고. 이게 왜 그런 줄 알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애들이, 그러니까 방금 내가 매뉴얼을 잡아줬잖아. 그거대로 다 풀려. 안 풀리는 게 사실 잘 없어요. 근데 변별을 때려야 되잖아. 근데 수열에서 변별 때리니까 막 나라에서 막 이런 킬러 문제로 막 애들 막 이렇게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기하로 가는 거야. 근데 겉보기에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인 거지. 그냥 지들이 출제를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 거야. 근데 기하적인 요소를 엄청 넣어. 그러니까 옛날 이런 문제는 그래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의도하고 냈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거든. 근데 요즘 최근 6, 9, 11월 보잖아? 작년 6월, 9월 수능 보잖아? 그러면 되게 중등 기하틱한 요소를 엄청 많이 넣어.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학습을 하고 요즘 기출로도
물론 적용을 시켜보려고 노력은 많이 해야겠지만 중등 기하로 보면 훨씬 더 잘 풀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만 쓰면 되게 힘들더라. 왜냐면 4~5번씩 써야 돼. 그럼 이게 계산량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코사인 법칙 3~4번 쓴다 생각해봐. 그 생각보다 빡세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옛날 문제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4년 전 문제잖아. 이때는 그냥 이렇게만 내도 알아서 변별이 됐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중요했던 세상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잘 배우고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되게 재밌었어. 이게 예시문항인데, 그러니까 너네 이제 2020년에 등장하거든. 2020년 6월 때쯤 보통 나오는데, 이게 그 너네 선택 과목 수능 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내겠다 하면서 나오는 문항 중에 하나였단 말이야. 근데 이때 당시에 21번, 그러니까 주관식 어려운 문제 2번째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2번째, 3번째. 그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되게 신기했던 문제예요. 근데 결국 결대로 가고 있어. 지금 저게 제일 어렵잖아. 공통에서. 흐름대로 가고 있어. 겁나 웃겨. 부터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 문제도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저쪽 반지름의 큰 반지름 길이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큰 반지름 찾으려면 삼각형 ABC에서 뭔가 정보를 최대한 얻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무심코 보통 어떤 짓을 하냐면 쌤이 아까 그 사인 A 대 사인 B 비율 보면 막 그 변의 길이도 똑같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하지? 근데 그거는 같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라서 그래. 근데 지금 얘는 저 알파랑 베타가 다르지. 그러니까 삼각형의 위치가 다르지.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가면 큰일 난다. 그것도 조심해. 물론 뭐 공식으로 막 이렇게 안 풀면 뭐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의도를 일단은 간파를 하고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요 녀석의 중요한 점. 얘들아 봐봐. 하필이면 알파, 베타를 AC가 공통이 되게 잡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를 발견하면 이 문제가 쉬워지고 못 발견하면 그냥 개빡세지는 거야. 잘 봐. 요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 작은 원 스몰 r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r은 사인 알파분의 AC로 표현 가능하고 이 스몰 r은 사인 베타분의 AC로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봐봐. 이 R 사인 알파가 AC인데 이 녀석이 이 스몰 r 사인 베타랑도 똑같아요. 이거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인 알파분의 사인 베타가 2분의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반지름의 길이 비율이 3대2가 되는 거야. 이 비율 관계에 있어서. 이런 걸 봐야 돼. 이게 이거니까 이게 지금 2대3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라지 R은 2분의 3의 스몰 r 이렇게 쓸 수 있게 돼요. 비율이랑 친해지세요. 이렇게 접근하게 되니까 그렇군 2대3이군 확인 한번 하고 그런 다음에 다음 조건으로 가면 얘들아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거 막 유거나 이거 막 덧셈 정리 이런 거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게 이때 당시에 그 미적분로 적용용으로 한때 많이 유행했었어. 이게 기하적으로 못 보면 덧셈 정리라도 써라 막 이러면서 해설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 쉽지 않아 진짜. 우리가 이렇게 원에서 보조선을 일단은 그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얘네들끼리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직교하고 여기 수직 2등분 된다. 그치? 왜냐면 OAC랑 O'AC 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봐. 그리고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중심각, 원주각. 요 녀석이 알파면 AOC가 2알파가 돼야 되는데 이등변이라서 알파, 알파.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타, 베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돼요. 동의하세요? 동의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박 5, 5'이 1이래.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가 1이었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라지 r, 스몰 r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인데 각이 주어진 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요 각을 쌤이 편의상 그냥 세타라고 둬버리면 요 삼각형 OA, O'에서 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 때려서 라지 R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동의하지? 그래서 얘들아, 쌤이 여기도 편의상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2K, 3K 이렇게 두고 그냥 K값 구해버려도 되겠죠? 이거 나름의 꿀팁이야. 분수가 싫어서. 그러니까 2 곱하기 2K에 3K 분의 4K제곱, 9K제곱, 마이너스 1 한 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다 넘어가. 13K제곱 빼기 1은 아 얘도 넘어와야 되는구나. 와 숫자가 좀 약분이 되죠. 다행히. 약분하면 이 녀석이 마이너스 4K제곱. 따라서 17K제곱이 1이야. 그래서 K제곱이 17분의 1이니까 K는 루트 17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숫자 이렇게 나오니? 복잡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7분의 3이다 보니까 이 녀석을 제곱하게 되면 17분의 9파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26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근데 이렇게 잘 안 나올 거야. 이거는 되게 그 예스러운 유형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그 가형의 잔재야. 이게 뭐냐면 옛날에 기하와 벡터 시절 때부터 뭔가 그냥 저런 원 두 개 저런 그림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뭔가 예시문항에도 그냥 살짝 넣어놓은 건데 요즘은 이렇게 나오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 근데 나올 수 있잖아. 또 모르잖아.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배워가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얘는 아마 수원에서는 거의 볼 일 없고 기하로들이나 많이 하는 행동이긴 합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55번. 자, 그림과 같이 A, B가 3, B, C가 2 이런 식으로 있고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3보다 크대. 오, 그렇군. 빗변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코사인 BAC의 값이 8분의 7로 주어진 삼각형 ABC를 정의했어요. 와, 이거 진짜 정보가 노다지네. 그치? 여기 각 정보까지 준 거야. 여기 세타로 잡고. 그럴 때 뭐 중점 잡고 뭐 했을 때 MD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 보고 싶어? 일단 할 게 없으니까 AC부터 일단 구해놓고 싶지. 그치? 그럴 수 있죠. 써먹을 만해. 왜냐면 내가 지금 변의 길이를 3, 2로 다 알고 있고 8분의 7이란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를 KK로 잡으면 우리가 자 코사인 값은 2 곱하기 3 곱하기 2K 분의 9 더하기 4K제곱 마이너스 4 정도로 해주게 되면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넘어가게 되면 2분의 21K가 4K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2 곱하고 뭐 넘겨주고 해. 그럼 8K제곱 마이너스 21K 더하기 10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되겠죠. 8K, K, 2, 5, 마마 이렇게 하면 K 값이 2 또는 8분의 5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3보다 크다 조건을 준 거야. 이 K가 3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는 3보다 작거든. 그래서 K 값이 2가 되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 2라는 것까지도 알아냈다. 와우. 얘들아 여기 2까지 됐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뭘 하고 싶냐가 중요한 거겠죠. 응. 뭐 하고 싶어? 내가 MD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 봐봐. 사고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BM은 구할 수 있지. 언제든지. 코사인 법칙으로. 그러니까 내가 BD만 구하면 해결이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먼저 해. 그냥 MD 자체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내가 BD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BD를 구하려면 뭘 해야 될까? 내가 요 각을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그어가지고 뭔가 활용될 수 있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럼 저 위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뭔가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저기가 M이라는 거야, 얘들아. 굳이 M으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띵짜리잖아. 그치? 그럼 저렇게 반띵짜리가 되어 있으면 혹시라도 뭔가 닮음이랑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한 번은 해봐. 한 번은. 혹시라도 삼각형을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닮음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닮은 것 같아? 얘들아 어떻게 닮았어? 혹시 닮음 보여? 그렇죠. 왜 닮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또 봐야 돼. 글쌤이 중심각 무쇠, 원주각 무쇠가 된 거야. 이게 지금 딱 안 보이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세타로 잡았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이 자, 얘들아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래시계 닮은 공식 쓰면 망한다. 혹시 들어봤니? 모래시계 닮음 이런 거 처음 들어봐? 시원이 들어본 적 있어? 모래시계? 막 그 공식이 있어. 그것은 망해. 얘랑 얘는 지금 평행한 상황이 아니야. 그치? 평행했으면 이등변이었을 거야. 아니야. 그냥 원주각으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닮음을 쓰게 되면 내가 요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봐봐 얘들아. 내가 지금 M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잖아. 나 아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를 편의상 A 같은 걸로 한번 둬봐. 구했다 치고 여기를 A라고 두면 우리가 자 2 대 A는 자 여기서 가는 거기 때문에 MD 대 E 이렇게 되는 거 느껴지니? 그러니까 MD의 값은 A분의 4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 값만 잘 구하면 해결이 난다로 결론이 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냥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 BD로 먼저 생각을 했는데 씨 그어놓고 보니까 원주각이 보이네? 라고 생각해서 바로 MD가 보이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A 값을 마저 찾아보면 코사인 법칙 코사인 세타는 8분의 7이었는데 이 녀석은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9 빼기 A제곱 따라서 넘어가면 2분의 21은 13 마이너스 A제곱 그러니까 A제곱은 2분의 5 정도 되기 때문에 A 값이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역수취한 다음에 4를 곱할 거잖아. 그러니까 루트 5분의 4 루트 2가 정답이 돼서 5분의 4 루트 10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 3번 이런 식으로 가면 돼. 그래서 구조를 잘 보고.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봐봐. 원이야. 원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어차피 안 나와 있었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쓸 일이 없다라고 느껴졌죠. 왜냐면 이게 지금 정보가 어떻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거냐면 그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없어. 그치? 그런 다음에 각 정보가 저런 식으로 있어. 코사인 세타가 8분의 7이다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쪽에서 만약에 사인 법칙을 적용을 하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인 법칙은 항상 반지름의 길이를 모를 때는 변과 각을 한 세트로 알고 있어야 돼. 근데 한 세트짜리가 없어서 사인 법칙으로 안 간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내가 너무 사인 법칙을 쓰고 싶어. 왜냐면 마지막에 구하는 게 막 사인 법칙이랑 너무 관련이 있으면 그 세트를 만들어주면 돼요. 근데 요 문제는 여기 지금 MD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MD만 갖고 있는 그 사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결국에는 그 BD에서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MD는 그냥 그 외접원이랑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외접원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인 법칙이 메인이 아니었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얘들아 그 문제를 풀 때 있잖아. 너네가 당연히 이런 모든 생각을 하면서 풀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가 없을걸?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너네 그 생각의 풀이 과정에 맞춰서 쫙 논리 전개를 해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또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봐. 지금 외접원 나와 있는 문제인데 내가 사인 법칙을 한 번도 안 썼거든? 그렇지 않아? 닮음을 못 보면 못 풀었지. 그러면 얘들아 봐봐. 너네가 의식적으로 사인 법칙을 보고 싶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BD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야 되고 그 삼각형에서 내가 근데 이미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구하고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녀석을 포함하고 있고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혹은 각의 길이 하나만 알면 되거나. 근데 얘는 지금 각을 알아야겠지? 왜냐면 BD를 찾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그었을 때는 내가 BCD에 대한 요 각의 정보만 찾으면 사인 법칙으로 요 BD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MD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 근데 이게 훨씬 헤비할 거야. 왜냐면 각을 몰라. 그리고 요 CD도 모르고 요 CB 방금 구한 거고 요 각을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없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만 매몰이 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도 얘들아 10번짜리 문제잖아. 10번짜리 문제인데 이게 지금 닮음 이런 거 못 보면 아예 못 풀어서 그 누군가한테는 그냥 저게 킬러 문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 사라지고 순수하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만 뭔가 푸는 문제들이 막 나왔다가 또 너무 변별이 안 되니까 다시 이때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원이 데이터를 되게 잘 수집을 해놓는단 말이야. 지금 이 녀석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중에 뭘 사용할까?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실상은 그냥 코사인 법칙이랑 닮음만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잘해야 돼. 오히려 그 2023년부터 5년짜리 문제보다, 그러니까 이 2023년에서 4년짜리 문제보다 이게 지금 2022년짜리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때 문제, 요 문제가 훨씬 더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요즘 메타에 더 잘 맞아요. 근데 공부를 하기에는 2023년, 4년 문제가 아마 좀 더 좋아. 그러니까 어려워. 참 이런 거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게. 그러니까 분석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이게 나는 연도별로 문제를 쫙 보면서 생각을 하잖아. 그럼 이게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매년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참 어려워. 그러니까 안 보이면 못 풀어. 얘도. 그러니까 근데 요즘 저런 게 많이 나와. 안 보이면 못 푸는 거.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 중요해. 자, 그 다음에 56번. 얘는 좀 어때요?
얘는 좀 어땠니? 그치? 뭔가 정보는 되게 잘 줬단 말이야. 문제에서. 그치? 그리고 결국 뭐 정보가 일단 있다 치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사인 법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럼 우리가 여기서 ABC의 외접원의 넓이니까 그 한 세트를 다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한번 봐. A, B가 일단 2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 문제 천천히 써줄 테니까 복기하면서 한번 잘 봐. 그 다음에 중점을 P라 뒀고 BC를 또 5대1로 내분하는 점 Q라 뒀어. 이런 거 얘들아 미지수 세팅할 때도 지금 K 없으니까 3K, 2K, K 이런 식으로 두세요. 그치? 그 다음에 AQ가 3루트 2 여기가 3루트 2 그 다음에 sin QAP랑 QAP랑 APQ의 비율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얘들아 저 sin 비율 보고 우리가 지금 얘는 지금 다 같은 삼각형에 있는 각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변의 길이로 비율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괜찮니? 응? QAP 면 여기 각이고 그 다음에 APQ면 여기 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율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루트 2대 3이니까 여기 변의 길이로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쵸? 여기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왜냐면 3루트 2대 2K가 3대 루트 2였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게 되면 K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니까 얘를 일단 찾고 가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응. 여기를 복잡하게 하면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지금 정보들을 안 쓴 게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다 구했으니까 다 지우고 3, 2, 1로 바꿨다. 그럼 이제 외접원의 넓이 구하려면 그냥 한 세트 찾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세트 투성이야 얘들아. 그치? 그냥 각 하나 잡아. 뭘로 잡을래? 내가 지금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삼각형에서 뭔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지? 먼저. 그래서 자 1번, 2번, 3번 중에 뭐 하고 싶어? A 큐비 요 녀석으로 잡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응? 저거 쓴 다음에 두 번째로 ABQ를 했어요. A, B, Q? AQB로 어. 한 다음에 두 번째로 ABQ를 했어요. 두 번째로 A, B, Q로 했다고?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만약에 A, 큐비로 가고 싶으면 이거를 한번 써서 구해. 그 다음에 요 둔각으로 가서 요 AC를 찾아. 그 다음에 여길로 가가지고 뭐 각 찾고 막 어쨌든 막 조금 길어져. 여기로 가면. 그래서 제로 갈 거면 처음부터 여기로 가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아요. 왜 그런지 알려줄게.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알고 있으면 결국 우리가 AC의 길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왜냐면 내가 저기 세타는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녀석을 구하게 됐을 때 그 여기 지금 변의 길이를 여기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편해서 그래. 그래서 AQB를 할 필요가 없이 바로 ABQ를 먼저 잡는 게 좀 더 좋은 방법이에요. 배워가면 돼. 그래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써. 코사인 법칙을 써서 세타를 구해. 그 다음에 이제 또 코사인 법칙을 써서 AC를 구해. 그 다음에 사인 법칙으로 외접원의 길이를 구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 쓰게 되면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또 진짜 중요한 얘기거든. 손이 먼저 나가는 게 안 좋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 스케치를 다 해놓고 그냥 손이 가. 그러니까 이런 도형 문제는.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는 우직하게 계산하는 거야. 2 곱하기 5 곱하기 2 루트 7 분의 25 더하기 28 마이너스 3 루트 2의 제곱이니까 18 정도 되겠죠. 그럼 이 녀석 계산은 뭐야? 여기 35잖아. 여기 7. 근데 여기 루트 7도 이렇게, 여기 루트 7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얘가 4분의 루트 7이었던 거야. 어유 예쁘라. 그러니까 이제 또 요 녀석이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ABC에서 적용을 시키면 2 루트 7 6분의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AC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니까 이제 여기서는 계산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거 넘어가면 6, 7에 42는 28 더하기 36 마이너스 AC의 제곱이다. 그러면 AC의 제곱은 넘어오게 되면 마이너스 14니까 여기서 22가 되니까 루트 22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루트 22를 사인 자 코사인 4분의 루트 7이었으니까 사인 값은 우리가 4분의 3으로 구할 수 있게 되니까 여기다가 4분의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4를 곱했다고 치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2r이잖아. 그러니까 라지 r 값은 3분의 2 루트 22가 됐기 때문에 제곱한 다음에 파이 붙이게 되면 9분의 88파이로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문제야. 그래서 얘들아 공통 14번이에요. 최근 거 문제야. 비율 관계를 잘 보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좋아. 몇 문제 안 남았죠? 9번까지였지? 숙제가 맞지? 그쵸? 자 얘들아 이거 지금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한 문제 28학년도 예심능식 9번이야. 자 코사인 값이 나와 있고 사인 B 대 사인 C가 나와 있습니다. 저거는 변의 비율을 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이쪽이 5K고 이쪽이 3K다. 와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3K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가 2K가 되는 것도 내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군요.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지겠지? 좋아. 이 비율 관계만 봐도 이미 50% 끝난 거야. 선분 PB의 길이가 3루트 3이래요. 그럼 여기 길이를 생자로 준 거네. 그치? 이렇게 줬을 때 자, 얘들아 이거 한번 볼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PQ의 길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잘 봐. 이 길이를 찾기 위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래? 뭘 알게 되면 좋을 것 같아? QB. 그쵸? QB 알고 뭔가 각 하나 더 알고 뭔가 이렇게 되면 딱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겠다. 뭔가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일단 뭔가 K 값부터 일단 찾아보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코사인 A가 얘들아 각 A 몇 도야? 120도지. 내가 이거 애들 내신 대비할 때 엄청 많이 가르치는데 이등변인데 가운데가 120도잖아? 그러면 외우게 시켜요. 1대 1대 루트 3이라고. 그래서 그냥 반지름이 3이야. 왜냐 저기 생자로 3루트 3이 나오니까. 이거 외워놔? 엄청 많이 나온다. 여기가 30도라서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외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K가 사라져. 3, 3, 2네. 그리고 나서 얘들아 저 PQBA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아니야. 그치? 이거 흔히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를 막 생각을 하거든. 되게 힘들어져. 애당초에 저기가 60도 1, 2도 만무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봐봐. 쌤이
이렇게 한번 그어보고 싶었다. 왜 그럴까? 중심각을 이용한다. 요거의 중심각이 120도니까 뭔가 이렇게 연장선 해가지고 여기 60도. 그런 관점도 좋고. 기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었냐면 여기가 60도가 나와. 근데 여기가 이등변이잖아. 반지름의 길이로.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에요. 이걸 보는 게 되게 기하적인 감각이거든. 혹시 보조선 긋고 풀었니? 문제 풀 때 안 풀. 근데 그렇게 안 해도 풀리긴 하지. 그럼 뭔가 엄청 많이 써야 돼. 또 엄청까지는 아니야. 그냥 적당히 많이 쓰면 나오긴 해. 근데 긋고 싶어. 그냥 내가 긋고 싶다고 하면 갑자기 저 새끼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명분을 주는 거야. 여기서 120도짜리라서 연장하면 60도가 나오니까 되게 예쁜 삼각형이라서 그은 거예요. 명분이야, 명분.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다 33짜리 나오고 여기 60도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우리가 PQ의 길이를 찾아야 돼. PQ의 길이를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여기가 60도짜리로 밝혀냈으니까 여기가 120도로 돼요. 이게 제일 큰 명분이야.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그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180도짜리를 쓸 수 있게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봐봐. 자, 설명할게. 우리 아까 소통했잖아. 여기 BQ만 구하고 나머지 각 하나 더 구하면 코사인 법칙으로 PQ 구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 내가 각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각 정보를 찾을 때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각 정보가 요거밖에 없어. 120도짜리밖에 없어. 그럼 너네가 이제 생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 여기 뒤에까지 다 활용해가지고 뭔가 막 각 잡고 그렇게 풀었지. 아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60도라서 여기가 120도로 가면 뭔가 날목이 될 수도 있다.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거야. 무튼 그래서 여기가 120도짜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내가 이제 그냥 BQ의 길이만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BQ의 길이를 찾는 것도 여기서 크게 보면 훨씬 또 할만해. 근데 그냥 BQ 길이 구할 때 혹시 BQ 길이 다들 어떻게 구했어? BQ 길이 어떻게 찾았나요? 굳이 안 찾아도 답이 나오는데. 아, 그쪽으로 안 갔어? 그래? 아, 저쪽으로 이렇게 갔구나. 여기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 좋죠. 나오면 돼. 뭐로 가든 나오기만 하면 돼요. 유건이는 어떻게 가보려고 했어? 아, 그렇게? 보조선을 구면 이렇게 간 거야? 아까 이렇게로 간 거지? 그치? 아, 오케이. 방법들이 아주 다들 다채로워. 좋아. 얘들아, 그리고 또 120도 나오면 외워야 되는 거. 내가 암기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외워놓으면 진짜 편하거든? 방금 이렇게 이등변 상황일 때는 1대1 대 루트 3이야. 기억해. 근데 그게 아닐 때는 357을 의심해 보세요. 물론 이것도 저 120도를 끼고 있는 변의 길이가 지금 3이랑 5잖아. 그러면 여기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뭐 구하면 돼. 그치? 근데 이거 구하면 7 나오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357도 외워놓으면 편해. 그냥 120도를 끼고 있을 때. 외우기 되게 편하잖아. 그냥 홀수 3개니까. 외워놔도 돼요. 나는 외워놓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냥 별의별 걸로 다 해도 돼. 여기서는 이제 뭐 자유야.
뭐 어떤 각을 잡고 뭐 여기를 구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가도 되고. 뭘로 가는 게 제 최적화가 좋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전체 길이도 알아. 전체 길이를 알고 있어. 그럼 뭔가 내가 변의 정보 하나만 알면 일단 이제 우리가 PQ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설계를 한 거는 여기 BQ를 구해가지고 코사인 법칙으로 간다 했어. 그쵸? 그러면 자, 얘들아, 이렇게 해야 돼. 문제를 풀 때 지금도 너네만 해도 풀이 과정이 달라.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방향대로 밀어붙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쌤은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 내가 여기 연장을 해가지고 여기 60도, 60도를 바라봤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PQ를 구할 때 내가 지금 BQ의 길이를 열심히 찾게 되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던 거죠. 그쵸? 근데 내가 생각한 게 코사인 법칙이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에 그렇게 했으면 밀어붙이면 되는 거라고. 근데 기하적으로 뭔가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아. 기하적으로 뭔가를 더 볼 수가 있을까? 내가 저 파란 선을 굳이 왜 그었겠니? 너네한테 뭔가 기하적으로 바라보라고 쌤이 한번 그거 준 거거든요. 직각은 아니에요. 얘 60도지. 그럼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가 60도지. 맞지? 동의해? 그 다음에 그렇지. 여기가 봐봐. 여기를 이제 또 알파라고 잡으면 여기가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럼 이제 여기가 알파야. 그래서 닮았어요. 요거 보여? 지금 삼각형 PCQ랑요. 그 다음에 삼각형 여기 뭐 내가 뭐 K 같은 걸로 잡으면 여기 CBK랑 닮은 거야. 크게 보면.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지. 근데 안 보일 수는 있잖아. 그러면 코사인 법칙 우직하게 그냥 달리면 나와. 근데 그냥 닮음으로 보는 게 이 문제에서는 되게 쉽게 풀릴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기하적인 걸 보면 쉬워지는데 기하적인 걸 못 보면 여러분들이 푸는 방식대로 풀면 돼. 그게 나쁜 게 전혀 아니다. 근데 배워놓으면 되게 좋아. 이렇게 풀면 너무 좋을 거 아니야, 시험장에서. 왜냐면 여기에 다 333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여기도 우리가 7로 아까 357 이용해서 구해놨잖아. 그럼 이제 큰 녀석은 378이었던 거야. 이 비율이 378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은 7분의 3 곱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7분의 6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378이라고 떠들어댔잖아. 그게 비율이야. 근데 이 녀석이 제일 짧은 게 이거고 긴 게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3대 7대 8인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 둘의 비율은 3대 7이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7분의 3을 곱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율을 이용한 닮음을 이용한 풀이가 되는 거다. 근데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물어본 거야. 스케치를 어떻게 했고 생각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풀어나가고 싶었는지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방금 쌤이 닮음으로 풀었지만 그 닮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그 닮음이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생각을 항상 해야 돼. 이걸 구하려면 내가 어떤 게 필요하지? 내가 지금 요 녀석은 알고 있으니까 요 BQ랑 또 다른 한 각에 대한 정보만 구할 수 있으면 코사인 법칙 쓸 수 있겠네 라고 결론을 내. 그럼 내가 이제 BQ를 찾아 나가겠지. 그럼 BQ를 찾을 때 내가 어떻게 뭘 하면 되지를 고민을 하는 거야. 얘들아 이 문제 지금 최근 따끈따끈한 우리 평가원 문제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고. 너네가 지금 내가 이거 안 그렸어.
저 그림 안 그렸어. 그때 BQ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어. 아, 지우기 너무 아까운데. 지우긴 아까우니까. 붙이기가 안 떠. 이렇게. 자, 얘들아. 내가 저걸 못 봤어. 근데 내가 PQ를 찾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의식은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그었을 때 내가 지금 요 길이는 알고 있어. BP는 알고 있으니까 내가 BQ랑 다른 한각 찾고 싶어. 여기서 어떻게 하고 싶어? 찾을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이거는 다 찾았다 쳐. 2, 3, 3. 여기 3루트 3. 이렇게. 여기서 어떻게 해? 그래. 얘까지 찾았다 해. 코사인 법칙으로 충분히 찾아놓을 수 있으니까 요쪽이 없는 거야 그냥. 요 상황에서 얘를 구하고 싶어. 아마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풀어주냐면 이 방법이 제일 너네가 스탠다드하게 생각하기 좋은 방식이거든. 내가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포함한 삼각형을 보고 정보를 찾아내. 아 물론 얘들아 이쪽으로 가도 괜찮긴 해. 그러니까 여기 각 하나랑 여기를 찾겠다로 가도 돼. 그 얘만 찾으면 끝날 수도 있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지? 왜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크게 알고 있으니까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내가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이 QC만 구해도 끝나는 상황이야. 그럼 결국에는 BQ를 구해야 돼 얘들아. 그럼 BQ 어떻게 구할래? 근데 그 공식 있잖아요. 그 2 곱하기 5는 CQ 곱하기 7이라는 거. 그거는 진짜 교육 과정에서 빠진 공식이긴 한데 그 할선 정리 얘기하는 거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그렇게 하면 중등기하죠. 그렇게 봐도 나오긴 하겠다. 2대 5는 2대 5야? 이렇게 가면 여기 길이가 7 곱하기 이제 5분의 2를 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 답은 혹시 이렇게 풀어서 나왔니? 아니 혹시 여기 구한 사람 여기 7 곱하기 5분의 2 맞지? 5분의 14 나왔어? 혹시 이렇게 푼 사람? 안 나왔어? 저렇게 안 갔어? 뭐 안 가도 되죠. 그냥 풀이의 다양성을 존중을 해주는 거지. 나오나? CQ가 7분의 10 나. 7분의 10이 나온다고요? 비율로 해야 되는 네.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7분의 10이면 2보다도 작아서 성립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BQ를 구할 수 있을까? 수선의 발 꽂아. 왜? BQ는 현이니까. 꽂고 생각하는 거야. 수선의 발. 꽂아. 그럼 길이 몰라. 그치? 다 모르는 상태인데 여기 전체 길이를 7이라고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꽂으면 한쪽 뭐면 한쪽은 7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계식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의하세요? 얘들아 원이 딱 보이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눈에 현이라고 보여야 된다. 현에는 무조건 수선의 발들이 꽂는 거야. 꽂았을 때 여기 길이 h잖아. 그런 다음에 내가 여기 몰라 x 그럼 여기가 7 빼기 x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h제곱 더하기 x제곱은 9 한번 쓰고 h제곱 더하기 7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5 한번 이렇게 쓰고 빼면 x값 나오겠죠? 그럼 대입하면 h값 나오겠지?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서 여기를 빼. 이거잖아.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x값이 얼마니? 14x가 33이니까 14분의 3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 동의하니? 근데 여기가 x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7분의 33 이렇게 나왔을 거야. BQ의 길이가. 그러면 그냥 우력 다짐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각을 몰라. 문제는. 그럼 각 하나 더 찾아야 돼. 그럼 각을 찾으려면 이제 어떤 짓을 해야 되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지. 여기서 XX 구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7분의 33이니까 여기가 7분의 49에서 빼면 7분의 15 정도 나오게, 16이구나. 여기가 7분의 16이 나오게 됐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여기 각에 대한 코사인 값 알 수 있잖아. 충분히 큰 삼각형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으로 PQ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트는 거지. 요 말 이해돼? 왜냐면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그 삼각형 PBQ에서 뭐 요 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각이라든지 구하려면 이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얘들아 이런 거 봐도 돼. 자, 내가 여기를 구하고 싶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둬. 그러면 여기 수선해봐야 내렸었잖아. 이제 이 중심각 원주각을 저기서 살피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도 알파예요. 이걸로 구할 수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5만 가지 방법으로 내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이 문제를. 이게 보여야 된다고. 요 각을 내가 찾고 싶어. 그러면 이 녀석의 중심각이 이 녀석인 거를 봐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요 BQ의 원주각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BQ의 중심각이 이거니까 여기서 알파를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왜냐면 반지름길이 3짜리 그리고 방금 내가 x 길이 구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사인값 구할 수 있고 코사인값 구하면 다 추론되겠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마 저게 출제 의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헤비하지. 헤비하지. 그 이외에 뭐 다른 방법 충분히 다 존재할 수 있지. 근데 아마 그 시온이 너가 얘기한 할선 정리는 아마 여기 끝까지 간 거일 텐데. 끝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대 8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지금 이게 2대 8이 아닌가? 잠깐만. 어렵다. 나도 몰라. 나도 그 공식까지는 기억 안 나요. 잘 안 써. 그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 얘들아, 할선 정리 그거 빠졌다? 그래서 잠깐만. 이게 몇 대 몇이야? 16대 49잖아. 저기 계산해가지고 안 나올 것 같은데? 무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다. 좋아요. 자, 넘어가면 돼. 그래서 아까 쌤이 그 구하게 된 과정들, 이 닮음을 이용한 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그냥 코사인 법칙 이런 거 설계해가지고 구한 풀이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 이런 좋은 문제는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다 해야 돼. 내가 이 각을 구할 수 있다면, 저 주황 색깔 각을 구할 수 있다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PQ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치? 동의해? 그럼 얘들아, 내가 저 길이를 저거의 사인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중심각 원주각의 관계상 여기에요. 자, 내가 여기를 베타로 잡았어.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여기 베타다. 이거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웃기게 되네. 이게 지금 봐봐. 이등변이야. 이등변인데 여기가 지금 그
반지름 3, 3 여기 A고 여기 P랑 Q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길이가 그 PQ잖아.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여기 각이 베타야.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그냥 여기를 그냥 XX 이렇게 쪼갰다고 YY로 쪼갰다 치자. 이 문제는 YY라고 쪼갰으면 사인 베타가 3분의 Y예요. 맞지?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저걸 구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문제가 안 나와. 얘는 아쉽게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그 PQ 이제 뭔가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서 그 항등식이 나와. 왜냐면 사인 베타분의 PQ를 계산하면 이게 2 곱하기 3이다를 이용해서 풀게 될 텐데 지금 이 녀석이 여기가 PQ가 지금 2Y고 이 녀석이 지금 3분의 Y이기 때문에 그냥 6은 6이다가 똑같이 나와서 이렇게는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저 베타를 다른 쪽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BQ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논리적인 것도 한 번씩 다 다루고 갑시다. 왜냐면 얘들아 쌤도 이 문제는 그 푼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거의 처음 풀어보고 처음 해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관점들 다 보면서 가는 거지. 어렵다잉? 근데 원 나오고 뭔가 선 나오고 이러면 무조건 수선해봐 내리긋고 이런 식으로 다 고민해보는 거야. 그치? 그 태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자 58번. 얘들아 58번 문제 한번 쭉 한번 읽어볼래요? 다들 한번 읽어봤어? 복귀했어? 뭔가 비율이 엄청 많지 이 문제가. 그쵸? 비율이 상당히 많이 나온 문제란 말이야. 각자 한번 어떻게 풀었는지 쌤이 한번 쓱 한번 보면서 한번 비율 일단 얘들아 비율값 나오면 무조건 다 K 두면서 선분의 길이로서 표현을 해줘야 되고 그쵸? 얘는 이렇게 보였으면 잘 무난하게 푼 것 같은데 그치? 막 엄청 뭐 오래 걸리거나 그러진 않았죠? 처음 생각할 때? 거기까지 잘 기억 안 나? 오케이. 시훈아 예를 보면 뭔가 비율 관계를 어떻게 써먹고 싶어? 일단 AD랑 DB가 뭔가 3대 2니까 그렇구나 3K 대 2K 뭔가 이런 식으로 딱 길이 세팅하고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래요. 그러니까 어때? 이게 마침 딱 이게 5잖아 비율이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되게 예쁘게 내준 거거든. 친절한 거야 정말 친절한 거야. 왜냐면 내가 여기를 3K, 2K로 두는 순간 저 BC의 길이가 8K로 표현된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 평가원의 사랑 이러면서 이제 수능장에서 풀면 돼. 너네도 평가원이 사랑스럽구나 이러면서 풀어야 돼 수능장에서. 그 다음에 삼각형 ADE와 삼각형 ABC의 넓이의 비가 9대 35래요.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물론 저 녀석이 생긴 건 달라서 뭐 닮음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 ABC랑 ADE는 여기를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봐. 내가 여기 뭔지 모르잖아. 근데
봐봐.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ADE 넓이 나오지.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AC 한 다음에 사인 세타 하면 넓이 나오겠지. 근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털린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봐봐. 3K 곱하기 모시기 한 거랑 그 다음에 5K 곱하기 모시기 한 게 9대 35라는 소리예요. 요거 납득되니? 괜찮아? 그래서 이게 9대 35가 되려면 여기가 7K여야 되고 여기가 3K여야 돼. 이거 이해돼? 혹시 이렇게 봤니? 아, 이렇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쌤이 볼 때 제일 최적화. 여기가 이 비율 관계 바탕으로 넓이 비를 바탕으로 내가 여기서 공유하고 있는 거 캐치한 다음에 여기가 지금 3대 5가 됐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3대 7이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깔끔한 방법이에요. 근데 저걸 보면 14번이 갑자기 빨리 풀리는 거고 못 보면 늦게 풀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얘들아 물론 내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이게 반지름이니까 3K였겠죠. 그러니까 저거를 몰라도 그냥 보여. 비율 관계로. 그러니까 3K, 4K로 적어낼 수 있다. 자, 이럴 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러면 이거는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이거 여기 지금 5, 7, 8이잖아. 지금 저 K 떼면 여기 세타 잡고 5, 7, 8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코사인 세타 하나 구하면 2, 5, 7에 25 더하기 49 빼기 64로 가게 되면 여기 지금 74잖아. 그러니까 10이니까 이거 다 날라가서 여기 7분의 1 정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사인 세타 값이 7분의 루트 48이니까 4루트 3 정도 나왔을 거야. 따라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가 7짜리니까 2 곱하기 7은 사인 세타 분의 8K였으니까 였다가 사인 세타를 곱한 게 8K가 됐겠지. 따라서 K 값은 루트 3 정도였을 거예요.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PBC 넓이의 최대값이래. P는 원을 뺑글뺑글 돌아가는 녀석이니까 우리가 요 원의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긋고 이 녀석의 연장선이랑 만나게 되는 점이 P가 될 때 최대값입니다. 그죠? 높이가 최대여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이는 방금 3K로 구해놨으니까 여기 길이가 3루트 3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저쪽만 구해주면 되는데 여기는 귀찮네? 귀찮아요? 여기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근데 얘들아 높이 구할 때도 우리가 그냥 자 여기를 쌤이 H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8K 곱하기 H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이게 삼각형의 넓이잖아.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K 곱하기 7K 곱하기 사인 세타랑 똑같으니까 이걸로 높이를 구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여기가 지금 4KH는 이거 뭐 약분 되면 10 루트 3K 제곱이잖아. 따라서 H는 2분의 5 루트 3K가 됐기 때문에 K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분의 15 정도 나오게 됐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삼각형 PBC 넓이의 최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8K 곱하기 그 다음에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게 계산하면 여기 4루트 3이잖아. 4루트 3을 다 곱해주게 되면 여기 30 루트 3 더하기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돼. 12 곱하기 3이니까 36 정도 나오나? 그래서 30 루트 3 더하기 36이니까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비율 관계가 나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아주 좋겠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얘들아 생긴 거에 비해서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진짜 여기 아래 보면 막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길고 이래서 조금 어지럽다라고 느낄 수는 있는데 이게 그냥 여기 이런 빈칸 문제의 꿀팁은 뭐냐면 얘들아 빈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최대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이게 얘들아 빈칸이 없으면 킬러 문제가 맞아요. 이게 빈칸이 없으면 그냥 쌉 킬러거든 얘들아. 근데 빈칸이 있어서 괜찮아. 아마 교수님들도 낼 때 고민했겠지. 이걸 처음에 빈칸으로 설계하시진 않았을 거야. 주관식으로 내려고 했다가 주관식으로 내면 애들 다 개 터질 거니까 그냥 빈칸으로 주고 15번에 넣었는데 뭔가 이게 나는 미스라는 판단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 10, 요즘 수능이면 아마 한 13번 내지 뭐 그래 많이 쳐주면 14번 정도로 나올 건데 15번이 15번에 배치가 됐던 문제야.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얘들아. 중심이 5원 5투고 반지름의 길이가 얘들아 똑같대 그쵸? 지금 똑같은 상황이야. 뭔가 예쁜 도형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 뭐 서로 다른 점,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나와 있네. D까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각을 각각 뭐 세타 1, 세타 2, 세타 3로 정의를 저런 식으로 해놓은 거야. 그림 한번 봐. 얘들아 어지럽더라도 친해져야 돼. 친해지세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AB 대 5원D가 1대 2루트 2고 라고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1대 루트 8이라는 거야. 그치? 이거랑 요거가 그런 다음에 세타 3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일 때 라고 나와 있어.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이거일 때 선분 AB와 선분 CD 사이의 길이의 B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면 얘들아 그 문제 너무 읽기 힘들면 그냥 빈칸 따라가. 그냥 독서 하듯이 하세요.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자, 이거래. 그러니까 이거래. 그러면서 그 눈이랑 그 눈을 위아래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어떻게 보냐면 이런 거 나올 때 CO2 우원은 CO2 우원이니까 여기잖아. 그치? 얘랑 그 다음에 O1, O2D 여기잖아.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 파이니까 이제 요 녀석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면 봐봐. 얘는 조금 어떻게 보면 축약해서 나타낸 거거든. 그러니까 축약된 결과물인 거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서 봐봐. 얘 이게 이등변으로 보여야 돼. 그치? 그러니까 요 각 하나가 뭐였을 거냐면 파이에서 세타 2 뺀 거의 절반이었을 거야. 맞지? 준이 따라와야 된다. 여기 저 이등변이니까. 동의? 그러니까 저거 두 개 더하면 파이니까 세타 3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2 이렇게 표현이 된 거야. 그냥 그렇군. 나 알고 있는 거야. 이거 두 개 더하면 파이라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세타 3가 세타 1 더하기 세타 2에서 이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파이이므로 라고 나와 있지. 그러면서 C5원 B가 세타 1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그냥 적어. 그냥 여기 세타 1이래. 그럼 여기랑 여기 똑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자 이때 합동? 뭐 합동이겠지. 이러면서 넘어가고. 그쵸? 우원 O2B와 자 우원 O2B와 우원 O2D는 합동이 된대요. 얘들아 이것도 맞는 건데 그러니까 너네가 증명할 필요 없이 그냥 합동이군 이러면서 그냥 가면 된다라는 거야. 그쵸? 얘랑 얘랑 합동이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게 이거랑 똑같으니까 뭐 합동이었군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그러면서 A, B를 내가 이때 K라고 할 때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때는 쓰는 거지. 그럼 여기는 2루트 2K가 되는 거고
그러면 AO2는 뭐야? 이게 가가 지금 K에 관한 식이잖아. 그럼 지금 저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K로 표현해 달라는 거거든, 얘들아. 그쵸? 그러면 어때요? 자, 잘 안 보일까 봐 설명해 준다.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2루트 2K야. 근데 지름이 AO2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90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90도인 걸 바탕으로 여기가 3K라는 게 밝혀지니까 여기 O1O2는 2분의 3K가 되는 거야. 동의할 수 있겠니? 그냥 이런 거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AO2가 2분의 3K고 AO2래네. 미안. 그러면 3K고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세타 1의 값도 구해달래.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얘들아 이거 긋고 여기 코사인 값 구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서 얘는 방금 구했듯이 2분의 3K고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사인 2분의 세타 1을 구하는 게 더 쉬우니까 사인 2분의 세타 1은 2분의 3K분의 2분의 K니까 3분의 1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코사인 2분의 세타 1은 3분의 루트 8 이러니까 3분의 2 루트 2 정도가 나왔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응? 그러면 이제 뭐 구하래? 다만 찾으면 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부터 읽어. 삼각형 O2BC니까 O2BC에서 크게 본 거지? 저 위쪽으로 간 거네 이번엔. O2BC에서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O2C의 길이를 표현해 달래요. O2C 요 길이를 표현해 달라는 거니까 내가 지금 각 정보를 뭘 알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얘들아. 방금 우리가 나 구하는 데서 2분의 세타 1을 구하고 왔잖아. 이거를 왜 구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2분의 세타 1이라고 구한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봐봐. 여기 O1 BC 있지. O1 BC 여기 중심각이 세타 1이잖아. 중심각, 원주각. 그래서 여기 코사인 세타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게 주관식으로 나왔으면 진짜 다 뒤지는 거야 이건 진짜. 그러니까 이런 빈칸 아예 없이 그냥 너네한테 그 O2C 구하라고 했으면 이거 얘들 상당수 다 죽어요 이거. 기하적으로 계속 봐야 돼서. 그러니까 이 중심각 원주각까지 떠먹여 줬잖아 마지막에서. 이 얼마나 착한 문제니 이거. 그러니까 여기 각이 2분의 세타 1이니까 우리가 삼각형 O2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아까 코사인 값 우리가 3분의 2 루트 2로 구해놨잖아. 3분의 2 루트 2는 2 곱하기 그 다음에 O2C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저거 X라고 둘게. X 그럼 여기 K고 그러면 2 루트 2 K 분의 X제곱 더하기 8K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3분의가 안 사라지네? 3분의 2루트 2 곱하기 4루트 2니까 16 곱하기 xk는 x제곱 플러스 7k제곱 이런 식으로 나왔네. 그러면 3 곱해줘. 3x제곱 마이너스 16kx 더하기 21k제곱이야. 그럼 여기 3x 여기 그리고 3k 7k 쪼개주고 마마 붙여주면 뭔가 될 것 같죠? x가 3k 또는 3분의 7k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여기 둔각이잖아 얘들아. 둔각이니까 2루트 2k가 제일 커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3분의 7k였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알맞은 수는 3분의 2루트 2였으니까 f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이게 fp 2루트 2였고 그 다음에 또 줬다가 또 3분의니까 얘들아 3분의 7 곱하기 3분의 2루트 잠깐만
그치 맞지? 잠깐만. 3분의 7 곱하기 3분의 2 루트 2니까 얘는 9분의 14 루트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게 되면 9분의 56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